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했죠? 그지? 네. 에이씨, 왜 이래, 목소리. 되는구나. 사방팔방은 안 되네, 녹음이. 이온 결합의 정의를 한번 해보자. 이온 결합 페이지 봐봐. 첫 페이지부터 봐봐. 이온 결합이란 선생님이 정의한 내용을 잘 기억해. 100% 화합물이다. 기억나지? 또한 그 화합물이라는 건 대문자가 두 개 있는 화학식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맨 앞쪽에 금속 원소가 등장한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다. 100% 화합물인데 맨 앞에 금속 원소가 등장해서 얘를 전기분해할 경우에 음극에서 원소가 나오는데 그 원소의 특징. 아래 점자가 없다. 그렇지? 숨 막혀 죽을 뻔했다. 나한테 얘기해. 있잖아. 아래 점자가 없다. 알겠지? 명심해라.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이미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이온, 음이온이 된 상태에서 결합을 했단 말이야. 이게 액체가 되면 이온이 떨어지겠지. 고체일 때 붙어 있다가 떨어지겠지. 이거 물리변화야, 화학변화야? 이 용기 있는 사람이 없네. 민서 찍어. 물리야, 화학이야? 물리야, 물리. 이온이 멀어지는 건데 전기력이 끊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녹인다. 야, 그럼 얘가 물리변화냐, 화학변화냐? 물리변화지. 소금물 되는 게 무슨. 이온이 거리가 멀어지는 건 화학변화가 아니야. 내가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그래서. 그래, 전자 이동이 없잖아. 이미 양이온, 음이온으로 결합,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멀어진다고 해서 얘가 전자 이동이 있는 건 아니거든. 얘들이 결합하는 걸 에너지로 나타낸 그래프 보였지? 몇 쪽에 있어? 거기, 그렇지. 거기 페이지에 봤지. 세로 측의 에너지는 뭘 뜻한다고 그랬냐? 물질의 안정도. 어떨수록 안정하다고 그랬어, 내가. 에너지가. 외워.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세로축은 그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정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안정하다. 그것만 해석하면 돼. 근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는 그래프가 보이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가까워지는 거다. 알았니?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세지지. 근데 이 그래프가 점점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향하지. 뭔 뜻일까? 인력은 이온 결합에 도움을 주는 힘이야. 근데 위에 반발력 있지? 반발력은 가까워질수록 힘이 세지는 건 마찬가지지. 그런데 어때? 불안정해지지. 왜? 이온 결합을 방해하는 힘이니까.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 두 개의 힘이 양이온과 음이온에서 작용한다는 얘기야. 너희들은 양이온, 음이온이니까 무조건 땡기기만 할 것 같은데 얘들은 전자 구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들끼리 반발도 존재한다고. 알았어? 그래서 가운데 그래프 있지. 이렇게 뭐 곡선 나온 거 그래프. 그게 인력과 반발력의 뭐 합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야. 근데 제일 낮은 지점 있지. 제일 낮은 지점. 거기가 가장 이상적인 거리고 이상적 에너지야.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그 점이 딱 결합하는 거리라고. 그러면 그 거리보다 멀면 누구와 비슷한 그래프를 따르니? 인력과 반발력 중에. 인력과 비슷한 그래프를 따르지. 아래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래서 거긴 인력이 우세한 부분. 그 다음에 그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면 얘가 막 위로 쭉 올라가잖아. 그치? 이거 누구랑 똑같아? 반발력과 똑같지? 반발력이 우세한 부분.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온 결합력 LiCl, NaCl을 구분도 해봤고. 이해 갔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뭐 다 했어. 그지? 기잖아. 지난 시간에 그걸 다 해봤다고. 그 다음 오른쪽과 그 페이지 맨 밑에 있는 내용과 오른쪽 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온 결합 물질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덩어리로 존재하지.
그래서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는 오른쪽 위처럼 화학식으로 나타낼 때는 전하량이 0일 수밖에 없게 나타나요. 1대1일 수밖에 전하량 합이.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1가짜리와 마이너스 2가짜리랑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버리면 플러스 1가짜리가 2개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2가짜리는 하나 있어야 되는 바로 그게 아래 첨자야. 그럼 우리는 그걸로 뭐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냐? 예를 들어 이거다. 나트륨은 플러스 1가다. 근데 이 나트륨이 산소랑 결합하면 산소는 하나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2개 필요해. 그래서 Na2O라고 쓴다. 근데 Cl이랑 결합하면 1대1이기 때문에 NaCl이라고 쓴다. 이 둘의 공통점. 전하의 합이 0이다 이거야. 또 하나, 항상 금속 양이온은 먼저 써준다는 거지. Na2O, NaCl. 이걸로 여러분들이 뒤에 누가 오든 다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NaNO3 그러면 Na 빼고 뒤에 있는 NO3 모두가 다 원자이온이라고 했지. 질산이온이라고. Na2SO4 그럼 Na가 플러스 1가인데 2개 있어. 그럼 SO4 혼자 마이너스 몇 가? 2가. 이런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화학식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마지막 밑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중에 내가 제일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였냐? 바로 전기 전도성이었어. 이온 결합 물질 그럼 누구 생각하라 했어? 아, 혼자 했어 지난 시간에? 이온 결합 물질에 내가 뭐 써놓으라고 그랬어? 이온 결합 물질. 힌트. 니들 주방에 있는 건데. 주방에. 뭐지? 주방 세제? 주방 세제가 이온 결합 물질이란다. 자, 조미료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너 쟤 때문에 살았어. 소금이라고 했잖아, 내가 소금. 안 써놨어? 소금? 이온 결합 물질. 니네 노트 필기 해놔. 끄떡거리지 마, 엄마. 시험 볼 때 노트 펴야겠는데 놓고 왔어요. 뭐 이런 헛소리하고 그럼 진짜 머리 집에 놓고 오게 한다. 알았어? 노트는 꼭 오른쪽만 쓰라고 했지. 알았냐? 그리고 포스트잇 노트의 왼쪽에 다 붙이고. 2학기는 여기가 뺏기지 말아야 될 단원이라고 했어. 분명히 2단원. 100점 맞아야 될 단원이야. 4단원은 뺏어야 되는 단원이야. 뺏기면 안 되는 단원. 알았니? 여기 기초란 말이야. 이쪽 2단원은. 그래서 여긴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2학기 기말고사 개판 쳐도 점수가 어떻게 좀 유의하면 될 거 아니야. 물론 개판치기 안 주겠지만 쌤이 시키는 대로 좀 하십시오. 소금은 고체일 땐 전기를 통하지 않는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는 전류를 통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넘깁니다. 뒷장의 얘기는 어떤 내용이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온 결합 에너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녹는 점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게 비례값이에요. 녹는 점은 분명히 물리적 변화인데 이온 결합 에너지와 비례값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표를 잠깐 봐봐요. 표에 보면 이온 결합력은 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요. 당연히 녹는 점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Na 거기 뭐 있죠? NAF, NABR, NaCl 이런 거 있죠. 그때 제일 거리가 가까운 애가 NAF예요. 맞죠? 그래서 걔가 녹는 점이 제일 높아요. 왜 이럴까요? 얘들은 전하량의 곱은 똑같아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거리가 이온 결합력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근데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봐요. 그 아이들은 물론 같은 이가짜리예요. 근데 이온간 거리를 보면 왼쪽에 있는 세 개보다도 이온간 거리가 먼 애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녹는 점 어떠냐? 2000도씨 이상이죠. 2800, 600, 500 막 이러잖아요. 결국 뭡니까? 전하량이 큰 애들의 이온 결합 물질이 녹는 점이 높다예요. 무조건 1순위. 전하량이 2가짜리들이 녹는 점이 높다. 1가짜리는 이온간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2가짜리를 못 추측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같은 2가짜리에도 이온간 거리가 어떨수록 결합력이 세다. 가까울수록 그 얘기죠. 지금 얘기인 즉슨.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나와요. 이온 결합은 더 이상 헛배기도 안 미칩니다.
그럼 이제 누가 계속해서 니들을 끼우끼우거리고 옆에서 찌쩍거리느냐? 바로 오늘 배우는 거예요. 공유결합이요. 오늘 배우는 공유결합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2단원의 전부다. 알겠냐? 그러면 거기에 곁다리로 2개 들어오는 거. 이온결합. 또 하나가 겉절이로 들어오는 게 누구? 금속결합이야. 알겠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잇이 있습니다. 포스잇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연습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면지를 이따가 나눠줄 거예요. 거기다가 직접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나 오늘 수업 제대로 들었다. 통과 못하면 저 밖에 나가서 유리로 수업을 들을 줄 알아요. 이렇게. 그냥 그럼 옆으로 치우고 되게 괄시받고 천대받고 그렇게 수업 받을 줄 알아요. 알았어요? 자, 봅시다. 오늘이 해야 될 결합이 공유결합인데요. 공유결합의 정의는요. 얘들은 원소로도 존재할 수 있고 화학물로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이온결합과 차이점이라면 이온결합은 화합물로만 존재해요. 근데 공유결합은 원소도 존재하고 화합물도 존재합니다. 그럼 공유결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절대 금속 원소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쓰지만 화학 시간에 금속 원소가 있으면 공유결합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이온결합이에요. 그 다음 이 공유결합한 물질들을 따로 칭하는 말이 있어요. 분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비금속 원소는 남자, 여자 누구라고 했지? 여자라고 했죠. 니들이 비금속 원소야. 금속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았어요? 금속 원소가 남자라고 했어. 그럼 여자들끼리 결합한다는 거야. 남녀의 결합하고 여자의 결합하고 누가 더 셀 것 같냐? 남자, 여자가 더 셀 것 같다. 결혼 안 해봐서 그렇구나. 헤어지면 누구한테 가? 친구한테 갑니다. 그죠? 친구랑 헤어지면 누구한테 가? 자살해요. 여자애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 서로 나누잖아요. 남자애들은 어때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마치 죽일 듯이. 그러다 한 시간 있다가 미안하다 이제라잖아요. 서로. 어깨동 먹고 있고. 여자들은 싸우면 뒤도 안 보죠. 평생 안 보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친하면 평생 보죠. 그 정도로 공유결합이 화학결합 중에 제일 세요. 여자들 간의 결합이니까 당연히 자가 붙죠. 안 그래요? 환자야? 환자. 그럼 환자거든. 환자. 그때 자자 붙이면 여자 이름이 되잖아요. 이 비금속 원소들을 다 분자라 하고요. 얘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하는 물질들끼리도 인력이 또 있어요. 화학결합이 아니에요, 걔들은. 분자간 인력이라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공유결합은 지들끼리 화학결합이 있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그 존재하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점선인 분자간 인력도 존재하는. 그러니까 얘들 공유결합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알았어요? 자, 공유결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이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방식. 원리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서로 전자를 공유합니다. 서로 전자를 뭐 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유하여. 공유란 게 뭔 뜻이야? 내가 하나 주면 상대방도 하나를 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걸 공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자 몇 개예요? 2개. 그 2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한 쌍이라고 얘기해요. 한 쌍에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누구 거야? 다른 비금속 원소 거죠. 이렇게 결합을 한다는 거죠. 공유해요. 얘를 이룹니다.
왜 선생님이 옥텟 규칙을 이룬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느냐? 수소는 서로 공유하면 전자가 몇 개죠? 2개죠. 그럼 누구의 전자 배치죠? 헬륨. 걔를 옥텟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8개가 아니잖아. 걔는 듀엣 규칙이에요. 듀엣. 알겠어요?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라고 얘기하는 거야. 옥텟 규칙도 안정한 거고 듀엣 규칙도 안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너희들 같은 중생들 있잖아요. 선생님같이 똑똑한 사람들 말고 너희들 같은 중생들을 쉽게 가르치려고 과학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화학 결합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만들어내셔요. 점으로 표현한다고. 잘 봐. 무슨 얘기냐면 일족 원소는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간에 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외곽에 전자 하나 있다고요. 그러면 13족 원소는 전자가 13개 있어야 되겠네. 맞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3개. 이게 전자 점식이라고. 알았니? 이 전자 점식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나타내는 법을 본다고. 간단하니까 잘 봐. 30초만 집중하면 돼. 30초야. 시작. 1족이지. 또 다른 1족이지. 둘이 뭐 했다 이거지? 공유 결합했다. 이걸 전자 점식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자 봐. 얘 전자 몇 개야? 2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랐지? 얘 몇 개야? 2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랐지?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를 거야. 이게 공유 결합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쓸 거야. 전자 한 쌍을 선으로 이쑤시개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이걸 구조식이라고 할 거야.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야? 분자식이야. 그럼 너희들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낸다고? 얘를 내고 이걸 물은 다음에 이걸 쓸 줄 아는지 볼 거야. 거꾸로 갈 거라고. 그래서 이걸 너희들이 지금부터 할 거야. 자, 얘를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줬지만 전자점식을 오늘 이 시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자기가 전자점식을 정말 찍을 줄 알고 그리고 얘기할 줄 알면 오늘 수업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계속 편해져. 앞으로 나한테 쿠사리 안 먹고 나한테 손가락질 해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반대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수업하려면 정신 못 차리고 딴짓을 하겠지. 자, 여러분, 이 공유 결합을 하는 이 과정을 이온 결합처럼 제가 에너지로 표현할게요. 보세요. 세로축이 뭡니까? 에너지 준이에요. 이 에너지 준이의 의의가 뭐죠? 높다와 뭐가 있어요? 낮다가 있다고 그랬죠. 낮다는 에너지로 뭐하다? 안정적이다. 높다는 불안정적이다.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게 이온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원자니까 핵강거리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0 의미 없어요. 얘는 뭐가 기준이냐? 여기에 현재 수소원자 2개가 있을 거예요. 물질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수소원자 2개가 있는데 얘들 사이에는 무엇도 작용하지만 인력도 작용하지만 누구도 작용해요? 반발력도 작용합니다. 자, 이 두 그래프가 뭐냐? 봐라. 아까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반발력과 인력은 이 화학결합의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의 차이예요. 반발력은 도움을 주지 않겠죠. 얘를 떨어지게 하는 힘이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변화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감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세지니까 얘들은 좀 더 불안하게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인력은 어때요? 가까우면 인력이 세기 때문에 공후결합력에 더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다 이렇게. 이걸 합력을 취한 게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요. 그럼 여러분 어디가 이상적 거리다? 요 지점이겠죠. 여기 이상적 거리잖아. 여기가. 그죠? 얘를 이렇게 쓸게요. 0.074 나노미터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여기를 436kJ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뭐가 되냐 얘는 얘 같은 거예요. 수소 분자. 알았니? 그러면 이 0에서 얘가 0에서 얼마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436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여기로 왔다. 그럼 반대로 얘를 끊으려면 얼마를 줘야 된다? 436을 줘야 된다. 여기가 이상적 거리입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봐, 여기 핵간거리인데 세로축을 우리가 힘이라고 써볼게요. 힘. 요 선을 그대로 내립니다. 사실 이건 물리적 그래프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쓰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인력, 핵간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세져 약해져. 인력. 당연히 세지죠. 점점 세집니다. 핵간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럼 반발력은 어때요? 같이 세지죠. 세지는데 이렇게 세진다고 반발력은. 보여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인력도 누구도? 반발력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같이 세지는데 이해 갑니까? 힘은 같이 세져. 이거 세로축의 힘이에요. 어디에서 그 크기가 거의 서로 영향력이 최소가 되느냐? 요 지점이에요. 이거 합력이 0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 이 지점이 여기다 이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은 모두 세지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은 이 그래프가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인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력이 우세하다. 근데 이걸 지나면 이 그래프가 누구랑 비슷해요? 얘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누가 우세하다? 반발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해 갔어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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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이해 갔습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얘기인 즉슨. 앞에서 배운 걸 여기서 끄집어서 몇 개 써볼게요. 봐요. 수소 원자의 반지름. 수소 원자 반지름. 핵간거리의 반이라겠죠. 이 핵간거리 얼마예요? 얼마죠, 저기? 이거죠. 거기에 반.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저기서 측정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H2의 결합 에너지 얼마예요? 무슨 뜻이냐? 자, 이 세로축을 에너지로 놓는다면 수소 원자가 둘이 있는데 얘가 누가 되기 위해서? 분자가 되기 위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거예요. 저 그래프가. 이해 갔어요? 해석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 없죠? 됐어요? 그렇다면 뭐 사진도 안 찍고 그냥 유튜브 보고 쓸래요? 알아두세요. 내일 수업은 또 어떨지 몰라요. 제가 마음대로 하거든요, 수업을. 진짜요. 필기 마음대로 써요, 저는. 내용은 빼놓지 않겠지만, 그런 대로 오늘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사진만 열일하죠. 사진만 열일해. 노트에 옮겨지진 않고. 니네 학교 다시 등원했냐? 네. 별 이상은 없더나? 네. 다행이다. 방학은 했고? 네. 여기 방학 안 하는 학교 있나? 없지? 오케이. 했고, 야, 보충 수업 하는 학교. 자기 학교 보충 수업 한다. 해요? 네. 너는 가요? 네. 민선 안 가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네. 오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세요. 다른 학교는 안 해요? 보충 수업? 신청만 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 전자 점식을 그리려면 구조식을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전자 점식을 그리려면 형식 전화를 구해서 그 형식 전화에 맞게 전자 배치를 한 다음에 검산을 해서 루이스 전자 점식을 적는 거예요. 대학교 때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내신에서 시험을 봐요. 그리고 외우라고 합니다. 외우지 않고 푸는 요령이 있으려면 이걸 먼저 적으셔야 돼요. 이게 포스트잇에 적을 내용인데 이거를 딱 써서 옆에 딱 붙여놓고 이걸 보고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 쓰고 적는 게 좋을 거예요. 옆으로도 한참 나가고 막 이러거든. 먼저 원소를 줄 거예요. 바로 14조. 탄소. 자, 최각의 전자가 4개 있죠.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죠. 얘가 수소와 공유결합을 할 거예요. 이걸 사실은 원자가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쓰니까 학교에서는 수소가 여기 와서 결합하면 몇 개랑 결합해야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할까요? 4개. 그래 옥텟이 되잖아요. 전자 8개. 4개가 결합해요. 그렇게 4개가 결합하면 얘는 공유 결합을 최대 몇 번 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할 수 있는 거죠. 이쑤시개가 4개 나오는 애예요. 얘는. 그러면 가능한 구조식이 있어요. 얘한테 가능한 구조식. 그것도 4개예요. 먼저 이렇게 결합을 할 경우가 있어요. 단일 결합 4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중 결합 하나에 단일 결합 2개에도 선이 4개잖아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중 결합 2번에도 선이 4개잖아요. 그 다음 다중 결합 중에 최대는 3중 결합이거든요. 그리고 단일 결합할 수 있어요. 이 4개 위에는 구조식이 없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봐요. 이 탄소는 몇 개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4개. 이 탄소는 3개. 이 탄소는 2개. 이 탄소는 2개. 이걸 배유수라고 하거든요. 알았어요? 자, 질소는 15조 원소입니다. 그러면 외곽에 전자가 몇 개 있다? 5개가 있는 거죠. 자,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수소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그럼 얘는 공유결합 선이 몇 개 나온다? 최대 3개예요. 단일결합 3개. 그런데 이중결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얘 옆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위에 비공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구조가 필요해서 그래요. 아니면 3중결합 한 번.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N2 알죠? N2 분자. N2는 구조식이 누굴 것 같아? 얘예요. N 써놓고 3중결합 그리면 돼요. 이해 갑니까? 다음에 16조 산소가 있습니다. 외곽의 전자 6개죠? 얘는 2번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하면 이게 O2죠. 이게 O2.
자, 마지막 17조. 할로젠 원소들이 다 여기에 해당돼요. 플로린 말고도 염소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한 번밖에 안 하겠죠, 얘는. 수소랑.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슬쩍 1족 수소도 적어봅시다. 비금속이지만. 그럼 얘 하나. 그럼 얘들은 얘가 와서 가서 붙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공유결합 4번 할 수 있으면 공유전자 4쌍이라는 얘기예요. 이 선이. 아까 선 봤죠? 공유전자 4쌍. 얘는 3쌍. 얘들은 2쌍. 그럼 이건 무슨 전자쌍이란다? 이걸 비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래요. 얘 한 쌍이 있고 얘는 몇 쌍 있어요? 2쌍. 얘는 3쌍. 얘는 없어요. 비공유가 3쌍에 공유가 한 쌍이 있어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요. 자, 요거 적어 놓으세요. 요걸 가지고 지금부터 이면지를 통해서리 문풀을 하겠나이다. 이면지가 없어졌어.
다 썼어요? 이제 이거를 지웁니다. 여러분들 그거 바로 옆에다 붙여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공유전자쌍의 숫자라는 걸 꼭 아시고요. 질소는 비공유전자쌍을 몇 쌍 갖고 있다? 공유전자쌍이 3쌍이니까 한 쌍이 비공유전자쌍인 거예요. 8개가 돼야 되니까. 산소는 공유가 2쌍이니까 2쌍이 비공유전자쌍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전자점식 그리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그린다고 이거 표현 웃긴다. 제일 첫 번째, 주어진 분자식 안에서 가장 큰 결합수를 가진 애를 찾습니다. 이게 바로 중심원소예요. 그럼 이 가장 큰 결합수라는 게 뭐냐고요? 4, 3, 2, 1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 속이든 탄소는 제일 1등이에요. 무조건. 탄소가 없으면 누가 왕이야? 질소. 질소가 없으면 산소. 그러니까 수소는 제일 막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심 원소를 찾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CO2 안에는 누가 중심 원소예요? 그래요. 이게 C가 중심 원소예요. C. 맞죠? 그럼 H2O 안에는요? O가 중심 원소죠. 그럼 NF3는 누가 중심 원소예요? N이 중심 원소. 이거 찾는 거예요. 중심 원소. 두 번째요. 중심 원소 주위. 원자수를 계산해서 구조식을 결정하세요. 구조식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CO2가 이렇게 있을 때 얘 구조식을 결정할 때는 탄소 주위의 원자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면 세 번째 구조식을 선택하면 된다. 양쪽에 2개니까. 방향이 2개인 게 맨 끝에 하고 세 번째고 2개 있을 거야. 근데 맨 끝에 건 삼중결합이죠. 산소는 3에는 절대 결합 못하는 거 알지? 2에만 결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거라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H2O 이러면 우리는 O 원자 주위에 수소가 둘 붙으면 되죠.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구조식을 결정하는 게. 자, NF3 뭐 쓰면 돼요? 플로린 3개 있잖아요. 플로린 수소는 그래서 찾기 쉬워요. 알았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저렇게 구조식을 결정하면 구조식 속에 선 하나는 공유전자 한 쌍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점을 찍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중결합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CO2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선 하나가 점 2개짜리인 거죠. 자,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네 번째,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든 원소 원자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도록 비공유 전자쌍을 표현한다. 여기 했으니까 CO2 써볼게요. 점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탄소는 성공했어요. 8개. 탄소는. 근데 누구는요? 산소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해 준다고요. 근데 이미 너희들이 전자점식을 보면 알겠지만 산소는 비공유가 2쌍 있어야 돼요. 표현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얘가 8개가 되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해 갔어요? 어떻게 하는지? 연장에다 해봅시다. 얘 그려봐요. 전자점식으로. 연습장에. 교롱사고, 전환을 일단 구조식을 먼저 그려놔. 구조식을 그려놓고 선이 몇 개 있어? 거기다 플러는 그냥 쓰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점을 표현해. 얘는 됐지? 네. 플로린 선이 몇 개 나와? 그럼 여기다 플로린 적으면 되잖아. 선이 하나 나오려니까. 네. 그리고 이건 전자 2개를 표현하고 얘한테는 이거 써주면 되지. 비공.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 갔어요, 지금? 자, 여러분. 자, 처음에 시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다 이해할 것 같은데 그려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잘 하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이 하나 들어가야 이것도 만족하고 플로린도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기도 플로린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구조식은 끝입니다. 여기에 잘 봐, 이제 점을 표현하는데 얘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쓱. 맞지? 여기도 이렇게 쓱. 이게 공유전자 한 쌍이에요. 공유전자 한 쌍. 그리고 얘는 8개가 되었지만 플로린은 아니잖아. 얘는 8개가 안 됐잖아. 그래서 플로린에 존재하는 비공유를 3쌍씩 찍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 갔니? 됐죠? 자, 이제 요걸 해봐요.
오, 잘 찾았어. 부끄럽죠, 이거. 수소는 선이 몇 개 나오네. 근데 여기다 붙여놨잖아, 지금. 아, 부끄럽죠, 지금 굉장히. 그래, 불었더니 딱 맞잖아. 이제 그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오 들어가야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얘를 제외하고 몇 개의 원자가 총? 3개죠. H 2개, C 하나. 아, 저 O 하나. 그럼 여기서 세 방향에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를 써요. 요 구조식을 써봐요, 여기다가. 아이씨! 어차피 촬영. 야,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 이걸로. 그렇지,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비공유 표시해봐, 이제. 산소는 몇 쌍 있어야 돼? 2쌍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2쌍 표현해. 점, 하나, 둘, 그렇지. 밑에도 이렇게. 그래. 그게 지금 끝이잖아. 이 끝이야, 억대 끝이. 그리고 이 선 하나를 점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봐봐, 이래. 비공유. 선 하나는 점 2개. 응? 다 해놓고, 씨. 봐봐.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C. 여기 H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 H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중계라면 이거 점이 4개. 그 다음에 얘들 비공유가 있잖아. 이렇게 하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 이해 갔어? 야, 좀 할만하냐? 이거 표현해봐. 쌤, 질문 있어요. 아, 그런 거 안 맞는데, 원래. 이거 센터요. 나란하게 쓰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기 때문에 같은 거리에도 놔야 돼요. 위아래로 쓰세요. 예. 그게 아니라, C를 써놓으면 이러면, 그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쓴다고. 이렇게 위아래로. 그래서 내가 선 하면 위에 아래로 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자 점시라고 표현하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선을 사이에 두고 오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다 쓰셨어요? 다 썼죠? 여러분, 이제 실전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아, 이거 붙이고라야지. 적어볼게요. 얘 공유전자 몇 쌍? 탄소 공유전자 몇 쌍? 4쌍. 비공유 몇 쌍? 이 분자내의 비공유 몇 쌍? 그래, 12쌍이죠. 플루린이 하나당 3쌍씩 갖고 있잖아. 그게 4개니까 12쌍. 외우라니까? 질소면 1쌍, 산소면 2쌍, 플루린은 3쌍. 외우라고. 수소는 몇 쌍? 없지. 탄소는 몇 쌍? 없지. 그리고 이거 선의 개수 세. 그러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쉽냐? 이제부터 이거를 풀 때는 이거를 쉽게 썼지, 니네가. 맞지? 여기에 얘는 점을 찍지 말라고. 이 선은 이건 공유 전자 쌍의 숫자야. 몇 쌍? 4쌍. 이게 비공유잖아. 이게 점만 세면 비공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잖아. 공유 몇 쌍? 4쌍이지. 선 4개니까. 비공유 몇 쌍? 얘밖에 없잖아. 2쌍이지. 얘 공유 몇 쌍? 2쌍. 비공유. 플로린 3쌍, 3쌍에서 6쌍에 산소가 2쌍 있어요. 8쌍. 시험 문제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 이걸로 시험에 나와요. 이거분의 이거 얼마예요? 이거분의 이건 2분의 1. 이거분의 이건 이게 나와요, 시험에. 그럼 니들이 이거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4 이렇게 써 있으면요. 4 써 있으면 잘 봐요. 이게 만약에 4가 나온다. 사실 4가 나온 애들은 거의 이 중심 원자가 2개짜리인데 3이 나온다. 3. 그럼 여러분들이 3 공유분에 비공유가 3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1분의 3으로. 근데 생각해봐. 공유가 1 나올 애들은 누구밖에 없냐? 수소랑 플로린밖에 없어. 거기에 비공유가 3쌍이 있으려면 이런 거는 맞아. 이건 맞아. HF면. 그잖아. 공유 한 쌍이 비공유 3쌍이니까. 그지? 근데 C, N, O 이런 애들 갖고 푼다고 그러면 이건 틀리겠지. 그럼 봐. 이렇게 쓰면 중심 원소가 누구란 얘기야? 산소란 얘기야. 2니까.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건 누구란 얘기냐? 질소. 그럼 이건 뭐 나와야 돼? 9. 그 다음에 4 쓰면 이건 누구야? 탄소. 그지? 얘는 12. 그럼 CF4잖아, 이거.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알았어? 4, 3, 2, 1 꼭 외워놔. 알았지? 됐냐? 할만하지?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하겠다. 5분 쉬었다가.